자, 이제 또 연속되는 윤석열 시리즈인데 일단은요. 토론회가 하나 있었어요. 17일 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 토론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토론회에 축사를 하신 분이 조응청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축사를 했습니다. 이거 보면서 진짜 가재는 개편이구나. 이러지 말라고 국회의원 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회로 많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 검사가 여러분들이 법 전문가처럼 보이죠. 법무부 장관을 검사를 시키면 안 되는 이유랑 똑같은 거예요. 검사의 시각으로 검사가 할 수 있는 권력 권한 남용은 인권 침해로 갑니다. 그 인권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통제를 하는 것처럼 현직 법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법을 개혁할 리 만무하잖아. 그 법으로 인간 백청 노릇을 해왔던 사람들이. 근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 지휘권을 폐지해야 된대. 여기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그 유상범도 국민의힘 유상범도 검사 출신이죠. 조응천 의원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 가서 축사도 하고 힘을 실어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크게 꾸짖어야죠. 내보내야죠. 그러니까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법무부 장관 지휘권을 폐지해야 이거를 알아먹기 쉽게 이야기하면요. 검찰은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범죄자를 잡고 도둑놈을 잡고 하는데 아니 알아서 잘 잡게 그냥 놔도 정치에서 왜 상관을 신경을 써라고 얼핏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법치는 국가 권력을 제어하는 거예요. 국가 권력을 제어하는 거. 검찰도 국가 권력이에요. 그 국가 권력을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 가느다란 가닥이 법무부 장관이에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을 받아서 검찰이라는 것을 통제를 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폐지하라는 건 검찰 보고 대통령 보고 신경 쓰지 말라는 거고요. 대통령 보고 신경 쓰지 말라는 곧 국민들도 신경 끄라는 거예요. 우리 알아서 할 테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국군은 적군을 막아야 되는데 왜 국군도 국방부 통제 받지 말지? 그 보건복지부는 국민들 보건과 복지에 관한 거니까 전문가들한테 그냥 맡기고 보건복지부 장관 왜 만들어? 전문성이라는 게 모든 것의 답이 아니거든요. 예? 검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왜 이 타이밍에 이런 토론회를 하냐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근데 이런 논리면요. 피의자 인권 보장을 위해서 검찰을 폐지해야 된다는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부작용이 나오는 것을 통제하면 서로 보완해 가고 이러는 거거든요. 법무부의 가장 큰 역할은 검사들의 수사권 남용을 막아서 인권을 보호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법무부의 법무 교정행정이라든지 출입국 관리라든지 뭐 여러 것들이 있긴 하지만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가 그런 건데 요거를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 보장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 지휘권을 폐지해야 된다고 말하는 건 누가 봐도 윤석열과 추미애 장관의 관계를 빗대서 지금 이렇게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은 아예 법무부 검찰총장을요 선거로 뽑자고 해. 진짜 대법원장도 선거로 뽑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도 선거로 뽑아. 그래가지고 국민들 민의에 따라서 그냥 막 수사하기만 안 되는데 그것도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정당 추천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뽑는다면 지금 교육감처럼 아니겠지만 검찰총장을 투표로 뽑아서 자기 성향에 따라서는요 반대쪽 학살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임기가 완전 보장되기 때문에 선출직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라고 일단 보는데 여기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폐지해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처럼 악의성 갖고 있으면은 검찰이 지 마음대로 해버리겠지. 이 부작용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토론회 자체가 굉장히 편향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지.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는 것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 그러면 윤석열 같은 검찰총장이 지 마음대로 조국 장관 관련해가지고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최근에 이해찬 대표의 증언으로 나왔었지. 조국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고 대통령 만나게 되려고 2번, 3번이나 청탁했다는 거잖아요. 윤석열이가. 이 자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조국 장관 내 가족을 거의 100개에 가까운 압색을 했어. 이걸 통제를 그럼 누가 합니까? 검찰총장은 완벽한 사람이고 법무부 장관은 이상한 사람이어서 그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대한변협이라든지 형사소송법 학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학회라는 성격상 이런 내용의 토론을 할 수는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렇게 법조 전문가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전문가 토크를 한 거예요. 그냥 전문가 토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학회를 왜 이렇게 너무 좀 학회를 한 것까지 뭐라고 하는 거는 좀 그러는데 말 그대로 이 검사 출신의 의원들이 왜 도대체 여기를 찾아가가지고 축사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학회 출신이니까 학회니까 그냥 학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나라는요 검찰이 너무 독립적이어서 문제예요 사실은. 검찰이 독립성을 보장받지 않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독립적이어서 사실은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가할 것인가를 저는 논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왜 발동했어요?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에 연루된 문제의 사건을 갖고 이상하게 조작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통제 제동을 건 거거든. 근데 민주당 사람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나 검사 출신이야 하면서 사실 추미애 장관이 연맥이는 거잖아요. 여기 가서 축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은 실제로 국민의 민의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거죠. 최소한 이런 공평성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논의를 하려면요. 검찰총장의 권한 남용 또는 수사도 마찬가지잖아. 수사권 남용하는 것도 있지만 직무유기해버려서 수사를 안 해버리는 것들이 교묘하게 이게 뭔가 남용이 되면서 수사 자체가 이상해져 버리잖아. 나경원은 수사 안 하고 조국은 과하게 수사를 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통제를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무슨 법무부 장관의 권한 남용을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지들 기득권들끼리 모여가지고 정부 흔들기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발제자로 나선 분은 뭐 유럽 국가들의 검찰청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돼 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런 유럽 나라들은요 검찰이나 그런 데가 그 언론이나 재벌하고 연관성이 전혀 없어요. 독립적으로 공정해요. 그런 거 우리는 지금까지 뭡니까 계속 언론이 비하고 있고 그런 뭐 이상한 채널 A의 기자와의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 거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게 검찰 개혁이 문제인 거지. 여전히 검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기득권과 힘을 놓치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홍천 의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도 검사라는 옛날에 이문정 검사 그런 말 했어요. 자기도 검경 수사권 분리가 됐을 때 자기도 기분이 안 좋았단 말 했거든요. 그만큼 이게 놓기 싫은 권력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료에 의해도 박정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검사의 독립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그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더욱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의 비대화.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비대화되면 비만 질환으로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학술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논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적절하진 않죠. 예. 그 이 토론에 메인으로 나온 메시지가 제가 화를 냈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거기 가서 다 바보같이 토론만 했겠습니까만 참. 근데 그 사례가 될 수 있는 사건이 이런 거 있어요. 뭐냐면 윤상현에 대해서는 유상봉 씨에게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윤상현은 유상봉과 짜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경쟁 관계에 있는 안상수라든지 하는 사람들을 모함하려고 했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 최근에 검찰이 입건조차 하지 못하게 했었거든요. 명목상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근데 검찰이 결국은 입건을 시켰습니다. 입건이라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 법률상의 용어에 있어가지고 입건은 그냥 사건 자체 쉽게 표현하면 번호가 매겨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접수했다. 뭐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마저도 못하게 했었다니까요.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그 요즘에 그 비밀의 숲 같은 데 보면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자기들 간의 어떤 뭐 자기들끼리 논란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검찰이 결국에는 지금 윤상현을 입건을 했습니다. 근데 검찰이 만약에 이거를 입건까지는 뭐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검찰이 나중에 기소 안 하는 쪽으로 가버리거나 왜냐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무리하면서까지 입건을 못하게 했다는 거는요. 입건이 되면 증거가 쏟아진다는 걸 좀 알고 있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입건을 막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입건이란 건 말 그대로 접수했습니다. 라는 고객님 접수했습니다라기 때문에 이게 이거를 보통 막기보다는 이렇게 그 수사 자체를 좀 태만히해서 불기소 처분으로 가는 쪽으로 많이들 처리를 하려고 한다고 하죠. 저는 몰라요. 그런지 어쩐지. 저는 모르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입건 자체를 막았다는 거는 특히나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일을 공모했던 사람이 지금 기소가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수사의 진행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입건 자체를 막은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입건이 된 이상 저는 어느 정도 수사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윤상현의 보좌관 조모 씨까지도 구속이 된 상태에서 지금 재판이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지금. 그 상황에서 윤상현이 썩 빠져나가는 건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요거는 아마 대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보면 보좌관이 연루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 의원은 조사를 받게 돼 있거든요. 이 사건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 21세기 2020년에 대한민국 총선에서 공작을 한 거예요. 상대방이 돈을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유상봉이 내가 안상수한테 돈 받았다. 그리고 안상수를 후보로 만들면 안 되는 상황. 안상수가 안 나와야만 윤상현이 당선되는 상황. 이런 공작을 했다고 당사자가 불었어. 왜? 이 사람 어차피 처벌받아, 유상봉은. 허위로 불었을 리가 없잖아. 어떤 감정의 심경의 변화 같은 거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해주겠다고 하는 걸 안 해줬거나 해서 너무 괘씸해가지고 결국엔 자기가 실토를 했다고 보는 건데 어떤 개연성으로 봐도 윤상현이 개입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익을 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모든 범죄를 다 저질렀다 이런 형태가 인정이 된 건 이건희하고 이재용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재용 바보 만드는 거지. 이재용은 그 자리에 부회장으로 있는데 아무것도 몰랐다. 너 수합이야. 그치? 그럼 너는 회사 업무를 본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뽕했냐? 뭐 이런 소리 나올 법한 거잖아요. 물론 저는 두 분이 몰랐을 거라 믿습니다. 아니 그런 거 있죠. 뭐 유상봉이라는 사람이 이 윤상현의 처갓집이 대형 건설회사 하니까 이제 김치국을 너무 많이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선거법에서는 중요한 게 국회의원 후보하고 회계 담당자를 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회계 담당자는 아니었다거나. 근데 결국에는 보좌관이 얽혀 있다면 당연히 그것도 현직이라면 전직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이가 나쁘게 나간 사람이야. 그 전직 윤상현 보좌관이라고 치면 윤상현을 모함하기 위한 조항도 있을 수 있는 거지. 그 현직 보좌관이라고. 그럼 당연히 윤상현은 당연히 수사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이거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검찰이 막은 게 좀 이상해 보이는 거죠, 일단. 자, 그 가운데 또 하나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문정 검사가 대검찰청 검찰정책연구관 이걸 이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사실상 이제 감찰 업무를 맡은 건데 고발장이 하나 전달됐답니다. 그 고발장이 뭐냐면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검사. 이게 무슨 사건이지? 하실 수 있는데 김상조 정책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 할 때 새날도 지금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 가지고 대한민국 최초로 보도했던 방송이에요, 우리가. 근데 가습기 살균제 건을 들여다 봐달라고 공정위에다 여러 번 신고를 했는데 공정위에서 쌩깠다는 거야. 그래서 왜 이 사건이 덮였는지를 봤더니 특정 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그냥 무혐의 종결해 버렸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되게 머리 아픈데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사건의 얼개는 그런 거라고요. 결국에는 김상조하고 검사 사이에 뭔가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이 검사가 수사를 안 하고 그냥 끝내버린 거다라고 해서 이 사건을 들여다봐달라고 유선주 전 공정위원회 심판관리관이 고발장을 접수해서 이름 딱 찍어가지고 이문정 검사한테 딱 찍어가지고 이거 조사해달라고 전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문정이 어떻게 할까요?
조사하겠죠, 이문정이. 이게 관리관이라는 거예요. 예. 관리관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가 아니라 판사 출신의 관리관이더라고 이게 보니까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게 이문정 검사가 이걸 어떻게 해서 이 처리해낼까가 진짜 궁금해요. 이 검사를 어떻게 나도 조사할 되게 거, 궁금해요. 어떻게 할까에 돼 있어. 네. 네, 저희 유선주 이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좀 신빙성의 의문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식의 그런 얘기가 돌아다니죠. 저도 지금 왜 그거를 지적을 하고 싶었냐면 지금 가습기 살균제 이 사건은 그 실체가 공정위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걸 누가 판매 허가를 해줬는가 사실 이런 게 진짜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누가 이거를 제품을 출시하게끔 허가를 해줬고 출시를 허가할 당시에 이 제품을 판매한 회사들은 이것이 사람한테 위해할 수 있다는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리고 판매를 개시한 시점에서 언제부터 알았고 언제까지 판매를 계속했고 이런 부분이 사실 핵심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가지고 부실조사를 하고 말고 할 건덕지가 별로 없어요 사실. 근데 이거를 굳이 지금 이문정 죄송합니다. 이문정 이제 혀가 짧으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가네. 2.5. 이문정 그 감찰정책연구관 앞으로 이게 들어간 게 조금 저는 좀 물음표가 좀 많이 쳐집니다. 이게 굉장히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이제 부하 직원한테 갑질했다는 논란으로 직위되던 사람이야. 이 쉽게 표현하면 당시 공정거래위원장한테 좋은 감정이 사실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기로 어그로 끄는 부분도 분명히 없잖아 있는데 내 말은 지금 중요한 건 유선주가 아니고 이문정 검사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진짜로 이 관련해서 이 사건을 덮어버렸다고 주장하는 검사 4명에 대해서 감찰을 할지 안 할지 이게 지금 이문정 검사에게 처음으로 보이던 일종의 미션이 될 수 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문정은 그냥 있는 대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상대방에서 이걸 가지고 또 하면 했다고 공격하고 안 하면 안 했다고 공격한 용도 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든 업무들이 막 이런 식으로 감찰하라고 이제 막 이게 이중의 민원성 뭐 편지가 도착하고 그러면은 사실은 다 하기는 힘들어요. 업무라는 게 해야 되는 내가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정필승 변호사 말이 그런 겁니다. 하면 한다고 뭐라 그러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한번 이 사건 자체가 좀 나름대로 그쪽에 논란이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검사 4명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 감찰부에 접수한 이 사건을 우리 이문정 검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한번 보는 것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이야기 여기까지 합시다.